제가 요 기회를 반드시 찾아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거 보시면 좀 화가 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업지원을 함께 드리는 친매들입니다. 자, 오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 금통위가 결국 빅스텝을 밟았다 그래요. 지금 기준금리가 1.75%죠. 통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0.25%포인트를 올리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어요. 비즈니스워치 이경남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셨고요. 물가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선제적 대응을 한 거라 그러는데요. 4분기까지는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어요. 자, 일단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3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5월에 0.5% 그리고 6월에 0.75%포인트를 확 올렸잖아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었고요. 올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올리니까 지금 개중에는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앞으로도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시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금리도 선제적으로 앞서서 올릴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는 요 물가를 잡기 위함이에요. 물가가 올랐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부동산 측면에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채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는데 요게 1년 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돈이 1억 500이라 그러면 요게 수익률이 5%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예적금도 일종의 채권이죠.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1억을 1년 후에 1억 500을 찾는다 그러면 이 이자가 5%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라는 거예요. 전년 대비 6%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물가라는 거는 물건의 가격이고요. 만약에 이 물건을 작년에 1억에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상승률대로라 그러면 올해는 1억 600이 있어야 이걸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1년 만에 물가가 6% 올랐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요거는 화폐 가치가 6%가 떨어졌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내 돈 1억을 은행에 1년 동안 맡겨놨는데 1년 전에 살 수 있던 이 물건을 못 산다는 얘기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1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맡겼는데 1년 후에 찾는 돈이 1억 500이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이 1억짜리 물건을 사두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100만 원이나.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이 물건을 사지 차라리. 왜요? 1년 후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바꿔 말하면 1년 후에 화폐 가치가 이만큼이나 떨어지니까. 맞죠? 그리고 이걸 눈치챈 사람들은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아서 요 물건을 다 사러 갈 거 아니에요. 이 물가라는 거는 물건의 가격인 거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든다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가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것보다 이 물건을 사두는 게 더 이익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안 맡기고 이 물건을 사러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이익이니까. 그러면 물건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당연히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바꿔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뭔진 모르지만 요 물건을 사러 가는 수요를 좀 막아보자.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안정될 거고 화폐 가치도 그냥 이렇게 안정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떨어지겠죠. 이렇게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조금 쪼개서 설명드린 것 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수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 측면에서 보면 물건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만드는 거니까 수요가 많아지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면 근데 금리 인상으로 요 수요를 죽인다는 거예요. 공급도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경제론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척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주제는 제가 부동산과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저도 지금 상황을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까지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요. 아니 못 쓰잖아요. 못 쓰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될 확률이 많이 커졌다고 저도 느끼고는 있는데 이거는 뭐 경제 박사님들께서 해답을 내려주실 문제고요. 일단 경기 침체가 오고 경제 위기가 오든 걱정되는 문제인 건 맞고 저도 걱정은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앞서서 설명드린 요 채권을 요거를 전세금 반환 청구권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전세금.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요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이 보증금은 누구한테 가죠? 집주인한테 가잖아요. 집주인.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요 전세금을 세입자한테 반환해 줄 의무가 있어요. 나중에 만기가 되면. 요 전세금을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억이라고 해보죠. 1억. 지금 주인은 세입자한테 전세금 1억을 받은 거잖아요. 요 1억을 은행에다가 맡겼어. 그러면 1년 후에 1억 500을 받게 되잖아요. 앞선 설명대로라 그러면 5%였으니까 1억 500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세입자분께서는 분명히 내 돈 1억을 맡겼는데 1년 후에는 만기가 돼서 1년 후에는 똑같이 1억을 받겠죠. 1억을 받지만 이때 이 1억이란 화폐는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6%나. 이해되실래나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요걸 앞서서처럼 이렇게 은행에다 돈을 맡긴다고 말씀드리면 잘 이해하시는데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면 잘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것 같아서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부득이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1억을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1년 후에 1억 곱하기 0.94 하면 얼마죠? 9,400만 원을 받은 꼴이 되는 거라고요. 이대로 2년 지나면요. 요 9,400에서 또 곱하기 0.94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8,836만 원. 요게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요거. 그럼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오늘 영상의 본론. 이거 보시면 좀 화가 나셔야 되는데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아까 집주인이 얼마 받았죠? 1억 받았는데 이걸 은행에 넣어놨더니 1년 후에 1억 500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세입자한테 줄 때는 1억을 다시 주잖아요. 요게 세입자가 받았을 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9,400만 원의 가치라고 했는데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500을 이게 500억이 아니 이게 500이 아니라 500만 원.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500만 원도 벌고 이게 600만 원을 덜 주는 꼴도 되는 거예요. 1억을 주는 거지만 600만 원을 덜 주는 꼴도 되는 거죠. 왜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같은 말로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서 지금 이거 말고도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딱 담아 두셔야 됩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제가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벌써 영상을 한 두세 개를 만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요 시기잖아요. 요 시기. 그러면 요 시기에는 어땠냐면 상황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서 집을 안 사는 건지 왜 집을 안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공포심에 집을 안 사게 되고요.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안 산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전세로 가요. 전세.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앞서서 이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제가 여기서 앞서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물건의 공급은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금리 인상으로 죽이지만 공급도 늘려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공급을 안 늘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어디로든 가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더 떨어질 것 같고 이제 다시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매매로 안 오고 전세로 갔다고요. 전세로. 자, 이거는 KB 시계열입니다. 요 시기를 한번 볼게요. 요 시기 2010년 7월 2011년 6월이죠. 10년 7월부터 11년 6월 7월까지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 볼까? 자, 요거잖아요. 10년 7월 이렇게가 서울이에요. 조용하죠. 여기서부터 오히려 떨어졌고 조용한데 같은 시기에 전세 증감을 한번 볼게요. 전세
10년 7월, 11년 6월. 여기 같은 서울이거든요. 전세 가격은 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매매로 가는 수요가 전세로 오는 거죠. 이거를 두 개를 한번 붙여봐야겠다. 여기 전세, 여기 매매. 그냥 컬러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가? 이게 동시기에 매매 전세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인 건 맞고 위험한 시기인 것도 알고 조심해야 되는 시기도 아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걱정해 드리는 척하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도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2011년 6월 14일 2011년 6월이요. 3.25% 오른 요 시기. 여기는 오늘이고요. 요 시기의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금리 인상, 집값 더 하락한다. 금리 인상 자체가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처럼 거래가 약세인 가운데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서 거래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반기 한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주택시장의 침체는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하면서 뉴스가 마무리됐었는데 이건 또 11년 12월 24일 기사예요. 올해 경기도 신도시 전셋값 고공행진. 전셋값 변동률 경기 및 신도시 11%, 매매가는 수도권 마이너스 9%, 지방 6.25%로 양극화. 요때 상황이 어땠냐면 수도권은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랐고요. 또 지방은 매매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요걸 양극화라고 표현한 거고요. 지방은 이렇게 올랐는데 요것도 아까 시계열로 보면 여기가 서울이죠. 요쪽이 이제 지방이에요. 부산, 대구, 인천은 빠지고요. 광주, 대전, 울산, 경기는 빠지고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이때 경남이랑 부산이 분위기가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지역마다 가격 흐름이 다르구나. 지금 요 시기잖아요. 요 시기. 지역마다 가격 흐름이 다르구나. 근데 흐름을 같이 가는 데가 있죠. 보세요. 여기 파란색 쭉 가다가 여기 파란색 쭉 가다가 여기 파란색이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서울 가다가 여기가 인천 쭉 가다가 여기가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인천 같이 가는 곳이래요. 같이 수요를 같이 받는 곳이다. 옛날부터 그랬다. 요건 인천의 입주 물량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은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한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는 인정하고요. 이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모르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근데 이걸 부동산에, 그리고 더군다나 1주택자의 필수 주택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자, 요거는 미국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인플레 잡으려다가 월세 폭등, 미국 임대료 폭탄, 째깍째깍. 인플레를 잡기 위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의 주택 임대 수요가 폭발하면서 월세 상승을 불러일으켜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다는 거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올라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했고 이들이 월세 아파트와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면서 기존에도 넘쳐났던 임대 수요가 폭발했다는 것이다. 자, 월세 상승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방해한다. 자, 미국은 주택 건설을 서두르고 있지만 폭발하는 임대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신규 공급이 수요와 일치하지 않아 주택난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영상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미국은 매매가 부족해서 월세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지금 한국도 이 상황인데 한국은 미국에 없는 전세가 있고 항상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월세가 감당이 안 되면 사람들은 전세로 가고 이걸 이 앞에서 데이터로 보여드렸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기서 기회를 찾아드릴 거예요. 꼭 찾아드릴 거니까 지금 위험한 시기잖아요. 일단 제가 다주택자분들께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신규 다주택자가 되시려는 분들은, 다주택자분들께서 지금 겁먹고 집을 파시려는 분들은 버티셔야 되는 게 맞고요. 버틸 수 있다면. 그리고 언론에서 자꾸 영끌 하는데, 정말 영끌을 하셔서 힘드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게 더 힘들어지니까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밑으로 좀 낮추시거나 해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이나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기회를 반드시 찾아 드리겠습니다. 요거.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업적으로 함께 드린 진매들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